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소윤 질문 멘토의 휴가로 9월 주제 영상 소개를 맡게 된 나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교수님의 연구 주제에 대해 질문하고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질문을 만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도 알아볼 테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질문다락방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좋은 질문 많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질문 다락방 주제인 브레인 오르가노이드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신 교수님이 바로 제 옆에 앉아 계시는데요. 바로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의 최민희 교수님이십니다. 최민희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교수 최민희입니다. 저는 뇌에 있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뇌가 아픈 뇌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아프지 않는 뇌를 가지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뇌를 열어볼 수 없으니 나의 뇌의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네. 그럼 뇌인지과학과에서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학과다 보니 간단하게 어떤 걸 배우는지, 어떤 걸 연구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뇌인지과학과는 사실 해외 미국이나 영국 같은 다른 해외에서는 아주 큰 학과인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것을 그냥 바이오라는 학과로 지금까지 많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 몸을 보면 뭐 팔도 중요하고 다리도 중요하지만 뇌가 가지는 그 비중은 아주 큰데요. 그 뇌를 그냥 하나의 몸 전체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과 같이 뇌만 연구하는 학과를 따로 만들었고요. 이 학과에서는 우리는 그러니까 뇌를 정말 사랑하고 뇌를 정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뇌가 왜 아픈지 아니면 뇌가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부터 해서 아니면 이 뇌를 가지고 우리가 미래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까지 같이 모든 것을 같이 연구해보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학과입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는 뇌인지과학과라는 학과를 또는 분야를 연구하시기까지 뭔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연구자라는 꿈을 꾸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뇌를 연구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뇌를 정말 좋아했던 그 순간은 아직 있어요. 대학교 때 신경생리학 시간 때 처음 그 액션 포텐셜, 그러니까 뇌세포가 서로의 그 정기적 자극을 주고받으면서 자기의 정보를 주고받는다 했을 때 저는 지금도 그 짜릿한 순간이 잊혀지지 않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담당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것만 공부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그때 정말 좋아했던 그 순간이 이게 뇌과학자가 되고 이것을 공부하면 내가 어떤 직업이 된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이 액션 포텐셜이 정말 전달돼서 어떻게 우리가 신호를 주고받는지 그 순간이 너무 재밌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했던 그거에 대한 아주 확신이 그 시간이 지금 한 20년 전으로 지났는데요. 그래서 좋아한 거에 대한 확신이 아주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흥미를 갖게 되셔서 지금 뇌 연구를 이렇게 활발하게 해주고 계신데 아까 강연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브레인 오르가노이드가 무엇인지 조금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브레인 오르가노이드, 그러니까 미니 브레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제 이름이 최민이어서 어떤 친구들은 내 이름을 따서 만든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오르가노이드는 사실 뭐 뇌 오르가노이드도 있고 그리고 간 오르가노이드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오르가노이드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뇌 오르가노이드를 우리가 미니 브레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아까 소개했듯이 우리의 뇌 미니어처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만드냐면 사실 뇌 조직을 뜯으면 좋지만 뇌 조직을 뜯을 수 없으니 우리의 피부 조직이나 아니면 혈액 등을 뽑아서 이것을 다시 역분화시킵니다. 역분화시켜서 줄기세포 상태로 돌이킨 다음에 줄기세포는 뇌세포도 될 수 있고 간세포도 될 수 있고 뭐 장세포도 될 수 있지만 이 분화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뇌신경을 만든 다음에 이제 3D 스트럭처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안 속에 실제로 그러니까 브레인이 다 압축되어 있는 그런 미니어처를 만드는 것이죠. 네. 그러면 너무 흥미로운 분야를 연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그 분야에 이런 활용 분야 같은 게 어떤 식으로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오거노이드 전에 일단은 뇌세포를 환자한테 직접 받은 뇌세포를 가장 많이 썼던 건 세포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퇴행성 뇌질환에서는 그 세포가 죽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그 죽은 세포를 다시
채워주면 되니까 그럴 때 제일 많이 썼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오가노이드는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건 약물 테스트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뇌질환 약을 먹어볼 수도 없고 약을 처리할 수도 없고 그리고 동물에 처리했다고 해서 이 동물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인지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반영할 수 없으니 이 오가노이드에다가 뇌 오가노이드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약물을 미리 처리를 해서 얘가 반응을 하는지 아니면 너무 독성에 강한지를 환자별로 테스트를 해보는 플랫폼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그런 분야를 현재까지 연구해 오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새로운 질문을 가지고 어떤 연구를 또 해보고 싶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서 제가 카이스트에 와서 제일 하고 싶었던 연구, 제가 생각했을 땐 이 연구는 카이스트에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오가노이드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내 약물에 세포가 얼마나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니면은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오가노이드 달리 뇌 오가노이드는 우리의 뇌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제일 원하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 테스트를 오가노이드가 대신 해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지능 오가노이드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파고가 그 바둑을 둘 때 이 알파고는 자기가 바둑을 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 알고리즘을 습득한 것을 우리가 보여준 거죠. 오가노이드도 어쩌면 오가노이드한테 내가 인지 테스트를 하면 오가노이드는 모르고 내가 뭘 하는지 모를 수 있지만 그 인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 시그널을 우리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치매 환자가 갖고 있는 인지 테스트를 오가노이드가 직접 해서 그 약물의 효과까지 같이 반영할 수 있는 지능 오가노이드를 개발하다기보다는 지능 오가노이드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가노이드가 그냥 세포의 덩어리가 아닌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지능을 반영할 수 있다는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뭔가 새롭고 정말 흥미롭게 연구에 대해서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테마가 아무래도 질문 다락방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교수님 관련 영상을 찾아보다가 교수님께서 새로 뇌인지과학과에 신설되는 과목에 대해 소개해 주신 점을 보게 됐는데 이제 커리큘럼 자체가 뭔가 기초 지식 습득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라이트 퀘스천을 만드는 점에 중점을 두게 되셨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교육 과정을 짜게 되셨는지 그래서 얼마나 질문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학생들에게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right question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지식을 가졌을 때 내가 가는 방향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 방향, 우리가 가는 방향이 올바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는 그 right question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다른 분야와 달리 뇌과학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그것을 가이드 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한국에 있는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는 우리나라의 뇌과학의 그냥 맨 앞에 있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는 사실 우리가 방향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방향을 갈 때 가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right question밖에 없습니다. right question을 해야 그 right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학과와 달리 예를 들어서 신경세포 생물학을 가르치는데 다른 학과에서는 신경세포 생물학의 지식을 배워도 됩니다. 이미 가이드라인도 많이 있고 그 위에 선배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방향도 가르쳐줬고 하지만 우리는 그 지식을 가지고 방향을 찾아가다가는 길을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런 지식은 뭐 챗GPT한테 물어봐도 되고 그런 지식은 교과서에 다 나와 있으니 그러니까 그 지식을 바탕으로 다음에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계속 훈련을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챗GPT를 사용해서 친구처럼, 그러니까 막 상상 친구처럼 내 질문을 주고받고 다음 질문을 할 수 있는 상상 친구처럼 사용하라고 진짜 챗GPT의 사용도 학생들한테 많이 권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거, 아무도 하지 못한 그 앞에 있을 때는 그만큼의 리스크도, 그러니까 위험도 있지만 거기서 얻는 또 크레딧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갈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라이트 퀘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교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사실 뭐 저희 학부 학생들한테도 많이 중요하겠지만 이 영상을 보게 될 어린 학생들한테도 퀘스천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뭔가 이런 방식으로 또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던져보고 또는 뭐 챗GPT를 조금 친화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어떻게 질문 다락방,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 좀 더 친화적이게 될 수 있을지 약간 마무리 멘트 겸 학생들에게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을 할 때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질문을 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이 질문을 하면 친구들한테 내가 이해를 잘하고 멋진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거는 시간 낭비예요. 그 시간에 질문에 대한 답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을 던져놓고 많은 학생들은 답을 듣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갖고 있지를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면 이 질문이 쓸모없는 질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질문은 다음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질문이 또 다음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사실 책을 다 읽고 지식을 얻는 사람들보다 훨씬 나의 뇌가 진화합니다. 나의 뇌를 진화시켜서 좋은 정보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면 같은 알고리즘이라도 다른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듯이 나의 뇌를 새로운 질문으로 트레이닝 시키는 것을 저는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이번 달 질문 다락방 질문 주제는 브레인 올거노이드였는데요. 여러분들 지식 다락방 영상과 함께 교수님 강의도 꼭 시청하신 후에 좋은 질문 많이 만들어서 질문 다락방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학생들의 질문에도 함께 고민하면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스페셜 질문 멘토 나츠미 멘토와의 함께한 시간은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에는 다시 박소윤 멘토가 돌아올 예정이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기회가 되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질문이 세상을 바꾼다. 안녕.